요즘같이 추운 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난방입니다. 보일러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지만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 막상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고 싶고 보일러 난방비는 낮추기 위해 보일러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사용해도 실제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는다면 요금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난방비 올리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보일러 설정 방법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겨울철 난방비가 예전보다 훨씬 절약되는 효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겨울철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온 모드, 온돌 모드, 예약 모드입니다. 각각의 설정은 우리 집의 현재 상황에 따라 설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난방비 절약이 가능하겠죠? 만약 우리 집이 우풍이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온도 조절기가 있다면 실온 모드가 아닌 온돌 모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각각 모드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살펴보시면 아래쪽 또는 옆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실내의 온도를 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일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실온 모드입니다. 온돌 모드의 경우 실온의 온도가 아닌 바닥의 온도에 따라 보일러가 가동되는 방법입니다. 공기의 온도와는 관계없이 바닥의 온도를 내가 설정한 부분까지 올리기 위해 보일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온도 조절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돌아가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온도가 낮게 측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가동되는 보일러로 난방비 폭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온 모드와 온돌 모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우리 집 온도 조절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모드를 설정할 때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먼저 실온 모드일 때의 설정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겨울철 실내 난방 적정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가 느끼는 최적의 온도는 23도에서 24도이기 때문에 실내 난방을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온도 차이가 적게 날수록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차이나게 설정하시는 것보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이렇게 설정하는 게 너무 춥다면 이보단 온도를 살짝 높여서 설정하셔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온돌 모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온돌 모드는 난방 배관 속 온수의 온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온돌 모드 설정 시에는 45도에서 60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집이 다르듯이 온돌 모드에서의 온도 설정 방법도 각 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45도에만 놓고 사용해도 따뜻한데 어떤 집은 65도에 놓아야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우리 집은 어떤 온도에 놓고 사용을 해야 할지가 고민이시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45도에 놓고 사용을 해보시다가 춥다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씩 온도를 올려 적정 온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올릴 때는 5도씩 올리면서 집이 훈훈한 느낌이 드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만약에 65도 이상으로 올렸는데도 계속 춥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땐 난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온도를 70도, 75도까지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난방비가 오히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난방 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집 창문과 창문 틀과 같은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뾱뾱이로 우리 집 온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집안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거나 창문 틀에 새어나오는 바람을 막아준다면 난방비가 40%나 절약된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진 우리 집의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뾱뾱이를 붙일 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창문에 전부 뾱뾱이를 붙이는 것보단 북쪽을 향하고 있는 창문에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남쪽을 향하는 창문에 붙이게 되는 경우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커튼을 달고 창문 틈 사이를 막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뾱뾱이를 붙일 땐 남향이 아닌 곳에 붙여주신다면 난방비 절약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집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일러 설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외출할 땐 보일러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 입니다. 외출을 하시는 경우 외출 모드로 바꿔놓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출 모드로 돌려놓게 된다면 난방을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출 모드라는 것은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작동시켜서 실내를 보온하는 기능입니다. 즉,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물이 얼지 않도록 최소한으로만 작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보일러 제조사마다 최소 설정 온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6도에서 8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외출 모드로 해놓고 2, 3일 집을 비우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럴 때 집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우 추워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외출 모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가동만을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한파주의보가 올 정도의 추위에서는 적절한 설정이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비가 오히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것과 같이 장기간이 아닌 경우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예약 모드는 설정해둔 시간 동안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이라고 설정해둔다면 2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약을 해두는 것이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집을 비워야 할 때는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8시간 집을 비워놓았을 때 외출로 해놓게 된다면 돌아왔을 때 열기가 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다시 집을 따뜻하게 만들 때는 많은 가스가 필요해서 이럴 땐 예약 모드가 더 적합하다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각 보일러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밖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다른 계절보단 건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조함이 난방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면 열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안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정 습도의 경우 40에서 60% 정도인데 만약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어떤 가습기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습기까지 쓰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집안 곳곳에 수건을 물에 적셔 걸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건을 걸어놓게 되면 수건 속 물이 마르면서 어느 정도 건조함을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보일러를 몇 년 동안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이 낮아 난방비가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사용 수명은 7년에서 10년 정도로 만약 이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땐 나라의 지원금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일러를 교체하시게 될 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시는 경우 나라에서 보조금 20만 원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설정 방법, 기타 절약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지금 바로 적용해 보신다면 다음 달 고지서는 훨씬 절약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